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8일 고성군에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3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거북이집은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에서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청년 주거복지 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이 워낙 적은 탓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 극복 방안 짚어보죠. 오늘은 이 거북이집 설계에 직접 참여하신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경남 청년센터에서 청년 주거 자문을 맡고 계신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박준용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청년들에게는 이 진입 장벽이 늘 높기만 한 게 바로 부동산, 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남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많이 정책적으로도 많이 나아졌고 공공주택이나 공유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공공지원 형태로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일부 문제가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월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건물에 월세 형태로 주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남 지역의 월세가 평균적으로 많이 오름에 따라서 경남 청년들의 그 주택고 생활고는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 낮아진 소득 때문에 청년들이 원룸이나 투룸 같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고시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쪽방 같은 곳으로 주거 사각지대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거북이집이 지난해부터 하나씩 개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직접 또 설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북이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설계한 건 아니고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는데 제가 공공건축가로서 이제 설계부터 시공 준공할 때까지 자문 역할을 했고요. 네. 거북이집은 이제 청년들의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주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거실, 부엌, 그다음에 휴게 공간 이런 것들은 같이 함께 나눠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방, 화장실, 냉장고 이런 것들은 개인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공공과 사적인 공간이 적당히 섞여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상남도에서 1919년부터 유유 공공시설과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만약에 지역에 마땅한 그런 노후주택이 없으면 신축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반값으로 청년들에게 거북이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집 뜻은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거북이처럼 자기 개인 집을 네. 이고 가다가 나중에는 토끼를 넘어설 수 있는 청년이 네. 되거라 하는 의미에서 거북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에서 30% 정도로 네. 저렴하고 임대 기간이 6년 정도로 아주 장기간 보장이 됩니다. 2020년 4월에 1호 창원의 경남개발공사 선수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김해에 네. 또 하나를 2호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호점 개소할 때는 의미가 있었던 게 경남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투자를 했고 건설회사의 기부도 또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 3호점도 이제 의미가 좀 큰데 고성군에서 이번에 이제 개설한 건데 고성군은 그 재원의 절반을 고성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자체 도비뿐만이 아니라 시군비를 끌어냈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 이 거북이집은 2020년 경상남도 혁신 및 적극 행정 경진대에서 혁신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에는 시 단위에서 개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고성에서 군 단위에서 지자체에서 또 개소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팀장님께서는 경남 청년센터에서 청년 주거 자문을 맡고 계신 만큼 거북이집에 대해서 좀 익히 듣고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거북이집 사업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유진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북이집은 우선 기본적으로 공유주택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와 순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효능감, 그리고 지역사회 기부와 군비의 투입으로 인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이 주거라고 하는 청년 주거라는 문제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그 거북이집이라고 하는 시도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년 주거라고 하는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네. 그리고 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들어온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쉐어하우스에서 출발을 해서 주택협동조합과 같이 주택 문제에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북이집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임대인들이 주택협동조합과 같이 경남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실험의 장으로 거북이집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실제 건물 이상으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청년 주거 문제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쓴소리가 좀 나와요. 바로 수용할 수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지적인데 지금 개소를 한 거북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창원점이 7명, 김해점이 10명, 고성점이 6명, 내년 개소 예정인 또 창원에 하나 더 있는데 7명, 사천 12명, 진주 10명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명에서 12명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더 양껏 공급해서 이 그 특혜를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그 네. 이유가 한정된 재원 때문인데 좀 전에 고성군에서 비용의 절반을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군의 적극적 동착 무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규모를 키웠어요. 3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네. 그럼 경남도는 어느 정도 그게 출연이 가능한데 네. 시군에서 뭐 예를 들면 현재는 지금 5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벌린다. 그러면 시군에서 25억을 대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규모 키우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특히 이제 처음 1호점과 2호점 개소 시에 입주 청년들 모집에 다시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홍보가 안 돼서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호점, 3호점 할 때는 오히려 이제 만족도는 홍도가 너무 좋아서 네. 입소문이 나면서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입주자가 경쟁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거북이집의 장점이 계속 홍보가 돼서 청년들의 요구가 강력해지면 자연스럽게 시군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가야지 자연스럽게 예산이 편성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규모를 좀 키워서 경상남도와 시군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 그다음에 민간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볼 수가 있고 네. LH하고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데 크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 그 주택을 대중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홍보와 청년들의 만족도 그리고 그들의 요구 이게 이제 예산과 연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청년들 반응을 직접 본 입장에서 보실 때도 이번에 그 수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청년들도 당연히 더 많은 수를 요구하고 있고 제가 봐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7만 원에서 13만 원이면 거기다가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택을 청년들이 구하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주 후기 설문을 했어요. 네. 설문을 봐도 대부분 거주자들이 사실 이렇게 주거가 아무리 만족스럽더라도 불만 요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만족한 부분 때문에 떠나거나 이렇게 주거를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거북이집 같은 경우는 86% 이상이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 대부분이 다 임대기간 6년을 채우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네. 당연히 지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시범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네. 현재 청년 호응도로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아나운서께서 소개하실 때 2021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상이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어떤 정도냐면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네. 청년 주거복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 거고요. 네. 이게 뭐 대충 나오지는 않았겠죠. 2019년부터 경남 청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계속해서 3년간 진행한 노력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입주한 청년 86% 이상이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가는 분이 없으면 혜택이 더 많은 분들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아마 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거북이 집에 주로 가해졌던 잘못된 비판 중에 하나는 거북이 집의 임대료보다 지역에 있는 원룸이나 투룸의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북이 집을 굳이 도입을 해야 되냐라고는 잘못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런 분들께 정말로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원룸이나 투룸을 한 번 정도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거북이 집이 실제로 임대료라든가 관리료가 지역에 있는 다른 원룸이나 투룸 건물보다 실제적으로 싼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모두가 청년 주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감당 가능한, 수용 가능한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고 그리고 공공주택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임대료보다 더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해결책일 텐데 네.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해도 5년에서 뭐 길게는 한 20년 이상은 잡아야 하는 문제인데 그 이전에 지금 생기고 있는 이 주거에 관련한 문제를 실험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 실험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 의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임대료나 아니면은 주거 비용과 상관없이 쉐어하우스를 하나의 주거 형태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경남 같은 경우는 거북이 집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나 아니면 주거 형태를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 거북이 집을 통해서 청년들이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하나의 주거 형태를 이해하고 이것을 지역에서 접목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경남에 있는 주거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거북이 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비판, 또 거북이 집을 원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앞으로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장애물은 예산일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편성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청년 그리고 이제 외부의 홍보를 위해서 이제 약간의 그 실험, 부작용, 장단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오래된 건물의 겉모습을 리모델링 한다는 건 사실 예산 낭비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폼생폼사 많잖아요. 네. 그렇게 예쁘게 꾸미지 않으면 이 모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관도 조금 손을 많이 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좀 낭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 실험을 이제 넘어간 단계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관을 꾸미는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을 줄여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 김해의 경우처럼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투자한다거나 건설회사나 민간의 기부금 또는 투자를 유도해내는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도가 돼야 될 거고요. 고성의 경우처럼 시군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결국에는 규모를 키워서 하려면 소비자의 요구를 정량적으로 지표화해서 공식적으로 의회나 네. 도에다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워낙 그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거북이 집과 같은 청년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를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청년들 전반에게 확대하자 하는 논의인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청년들이 지금 주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모아놓은 소득으로 그 집을 구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월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통해서 거기서 일부를 월세로 떼주는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오름에 따라서 청년 주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주거급여 형태로 이런 월세 형태를 만약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굉장히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특히 여기 또 지역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또 사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청년들이 독립해서 꼭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논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분리 독립해서 사는 것이 단순히 세대가 분리되고 이전되는 형태가 아니고 이행기 과정에서 네. 우리가 청년들이 본인들의 공간을 가지면서 본인의 스스로의 삶에 대한 형용감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급여와 같은 형태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성 있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꼭 받아야만 좀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한 가지 좀 걱정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청년에게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가난이나 나의 그 생계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좀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공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신청자 원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상자 모두에게 이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성립이 돼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에서 하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어떤 서류적인 조치나 아니면 심사 조치가 없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대상자라고 본인을 생각하는데 대상자로 신청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분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 아주 감소화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주거 아니면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신청자 원칙주의에서 탈피해서 하나의 획일화된 하나의 정립화되어 있는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별도의 서류나 제출 같은 것이 없더라도 네. 충분히 공공주택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청 결과에서 불합격이나 부적격 판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간소한 이의 제기를 하는 형태로 이 과정이 많이 간소화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부기집 확대와 함께 청년들에게 진행돼야 할 지원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어떤 주거급여도 있겠고, 주거비 보조도 있고, 월세 지원, 이자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경남도에 좀 정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무엇보다도 우선 정량적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려면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그 거부기집을 비롯해서 정량적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지표로 근거로 삼고 무엇보다도 지금 거부기집 같은 청년 주거가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하는 것들이 경남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그런 의식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데 결국 기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급성과 파급력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정략적 지표를 수반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그동안 청년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자치 어떤 모임들이 되게 조직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 조직들이 예전에 초기에는 외곽에서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듣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청년 조직들이 자문 기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청년 눈높이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청년들은 때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지금 주거인지 주거비인지 네. 모르는 청년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 저희 청년 때 생각하면 그렇게 명확한 경제관념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복지기금처럼 네.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그런 복지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노련한 정책가와 실무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어서 행정과 의회의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해서 거부기집과 같은 더 좋은 정책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